진영 변화 없습니다. 블루 선택했습니다. 승리한 팀 입장에서는 굳이 바꿀 필요 없다. 네, 벤도 똑같이 가고 있고요. 그럼 원딜을 아예 다 풀어버린다던가 하는 선택도 담원은 할 수 있는데 바루스도 한 번 더 벤. 너구리 선수의 우리 사촌 동생이라고 하네요. 네. 아주 뛰어난 그림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색감이었고요. 네. 차이가 없죠? 네. 이번엔 자야를. 네, 자야 3픽이었으니까 자야가 좀 신경 쓰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라이즈가 살았거든요. 아까는 라이즈 벤이었으니까. 오, 다시 한번 탐켄치. 첫 번째 승강전 매치 때 보여줬죠, 2번. 아무래도 뭘 가져가든, 원딜을 뭘 가져가든 탐켄치가 있으면 좀 든든한, 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팀 선픽으로 가져온 상황이고요. 호이세베에서는 약간 수수했습니다만 역할들은 다 했던 좋은 장면이 있었죠. 아니면 온플릭의 올라프를 여기서 담원이 빼앗아 오는 선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펀치도 좀 강하게 나오고. 와, 뉴클리어 쇼메이커 라인 스왑 가능합니다. 일단 야수 가져왔고, 바텀 쪽으로 사용한다면 알리스타와 함께 사용하는 구도가 가장 많고요. 와, 파이크. 칼을 갈았네요. 이렇게 가버리네요. 네. 너무 많이 당해줬다 초반에. 원래 담원 게이밍의 배틀코믹스한테는 초반에는 맨날 이겼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초반에 좀 당했다 보니까 뭐 사실 파이크도 3승 무패거든요. 네. 일단은 워낙 좋았었습니다. 파이크를 활용했었을 때도 호이. 또 어느 정도 탐켄치의 카운터 역할을 파이크가 해줄 수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두꺼운 피부를 무시하고 깊은 바다의 처형으로 킬각을 낸다던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즈리얼이나 뭐 애쉬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이즈리얼 아무래도 파이크 때문에 생존기가 있는 원거리 딜러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죠. 탐켄치가 있지만. 근데 B1D를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죠? 야수호 상대로 실제로 B1D를 상대로 이즈리얼이 많이 등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와, 제이스 답답하다고 느꼈네요. 너구리 뚫어버리겠다. 네. 제이스 픽하고 오른 투가스, 뽀삐 뭐 이런 식으로 탱커 좀 밴을 해주면서 까다로운 거, 그리고 상대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자신감인 것 같고요. 이러면 정글 쪽을 배틀코믹스는 한 번 더 견제해주죠. 똑같이 가겠네요. 뭐 올라프 킨드레드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담원은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오른이냐 초가스냐. 보통은 초가스가 더 상대하긴 편해요, 제이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른쪽을 좀 견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파이트라든지. 뽑아놓고 나니까 좀 까다로운 게 많네요. 네. 제이스한테 말파이트가 말파이트네요.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러면 오른 해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른 뽑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세주아니, 킨드레드가 아닌 세주아니로 벤을 바꿨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담원은 자신 있는 거 위주로 이제 쭉쭉 뽑아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세주아니 벤과 더불어서 한번 꺾었습니다. 강하게 갈 거면 시즌 내에서 리신! 네, 리신! 펀치의 리신! 야수 리신! 진짜 시원하게 하겠네요. 네. 펀치 선수가 한때 리신 정말 뭐 국내 탑2에 들 정도로 캐스파컵 당시에 정말 잘했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락스 게이밍 피넛 선수와 서로 밴을 하는, 서로 가져가면 서로 패배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던 만큼 좀 잘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장민철에서 인정한 국내 탑2 리신 출신. 그 당시 그 당시 그 시즌이 한 달이었어, 한 달. 근데 그 다음에도 뭐 리신이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사랑받는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 시즌에 리신이 LCK에서 0승 12패까지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펀치가 아니라 전 리신이요. 그래서 오른 역시 오른 가져가고 라이즈로 도부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고, 그러면 뭐 라이즈 카운터로는 조이도 많이 등장을 했었죠. 또 데미지 달라지긴 했는데 또 데미지 밸런스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리아나 AP를 가져가야 되겠죠. 야, 오리아나는 뭐 항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신드라로 갑니다. 담원도 이번에 아주 화끈한 픽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야스오가 일찍 나왔는데 뉴클리어 야스오를 모두가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배틀코믹스도 저 야스오 원딜에 대한 생각을 해왔을 텐데 얼마만큼 대처가 잘 돼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또 정글 간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펀치의 리신이 나온 만큼 최근에 리신 나와서 활약하는 모습 많았었거든요. 그 주도권 여하에 따라 경기가 확연히 좀 갈라질 수 있겠네요. 올라프의 카운터로 나온다기보다는 올라프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좀 아군 라이너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성장도 도모하는 그런 챔피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만큼
온플리크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펀치 첫 번째 세트에서는 좀 구겼거든요. 체면을 갚아줘야 되고 나머지 라인들도 담원 게이밍이 첫 번째 세트와는 다르게 다 화끈하게 뽑았어요. 자신들의 강점인 라인전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배틀코믹스는 첫 번째 경기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밸런스 좋고 소아르의 오른을 필두로 이니시를 열고 한타를 하는 약간 운영적인 측면에 포커싱을 둔 그런 뱀픽이라고 보여집니다. 1세트는 뭐 경기 안에서 좀 약간 야생의 느낌이 있었는데 픽과 더불어서 야생의 느낌 많이 나는 2세트가 됐네요. 네, 담원은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픽 구성이거든요. 모든 라인에서 압박하고 리신이 어떻게 올라프와 맞대결이라든지 이런 걸 2대2 싸움을 이끌어내면서 보다 더 주도적인 그런 싸움을 열어야 되고요. 파이크의 선택도 똑같습니다. 파이크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매끄러운 로밍을 통해서 라이즈라든지 다른 챔피언들을 끌어준다면 담원이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투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그 과정에도 합류를 해야 되는 현재 호의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1세트 배틀 코믹스에게 좀 끌려 많이 갔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네, 정말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강력한 픽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배틀 코믹스는 과연 이 강한 담원의 픽들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조금은 수비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이제 양 팀의 2세트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첫 번째 세트 장면은 약간 난전 끝에 격이 좀 길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2세트 되면은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네, 거기다가 담원 선수들은 퓨어 탱커도 없어서 뭐 탱딜드 밸런스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라인전을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뭐 상대 올라프라든지 이런 CC에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오른과 라이즈가 워낙 또 갱공이 좋은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네요. 이어지는 2세트 경기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메타 적응이 빠르시네요. 바로 2세트 만에 바로 파이팅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적응 능력이었습니다. 팀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맛이 아니겠습니까? 이 맛이죠. 첼코는 자, 배틀 코믹스와 담원 게이밍의 경기 이어지는 2세트입니다. 자, 일단 픽 자체가 사실 뭐 첼코에서도 이제 자신들이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맛을 봤던 그런 픽들도 좀 섞어보면서 2세트를 대비하고 있는 담원 그리고 배틀 코믹스가 되겠는데요. 네, 이즈리얼이 라인 푸시가 좋은 챔피언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스오 파이크가 밀리는 느낌도 없고요. 파이크의 발이 풀리는 순간이 제일 중요해지겠죠. 덕후가와 함께 순간이동 라이즈니까 CC 연계를 파이크 쪽에서 넣어준다면 상대 미드라이너를 잡아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장면이 나오기 위해선 선결 과제로는 펀치가 온플릭을 좀 많이 쫓아내야겠죠. 어우, 이야, 시원하게 기원했습니다. 배틀 코믹스. 언급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양 팀의 그 정글러들은 1세트 일단 펀치는 별로 유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펀치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워낙 또 상성 때문에 우리가 집요하게 괴롭혀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담원을 만나는 팀들은 대부분 뭐 제이스를 견제한다던가 혹은 제이스에게 당하던가 둘 중 하나였었거든요. 제이스를 푼 만큼 소아르 선수가 좀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보신 것처럼 승률이 뭐 나쁠 수가 없는 챔피언들로만 다 포진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겼으니까 담원이. 그렇죠. 제이스도 그 픽 중에 하나고요. 제이스 4승 무패 4승 8.5의 KDA를 보여줬었던 셀코에서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장민철 발투식이었죠. 세계 2대 리신으로 꼽혔던 당시의 펀치인데요. 아닙니다. LCK 2대 리신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정하도록 하죠. 그 기간은 한 달 정도. 네. 한 달 피넛과 함께 한 달 정도. 견조도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양대 거목이었던 LCK 양대 거목이었던 리신 펀치인데요. 그 양대 리신이 바위개를 못 먹었어요. 양쪽 바위개를 다 뺏겼습니다.
바텀 왜냐? 주도권 때문에 왜죠? 탐켄치 때문에. 네. 네, 조커. 그러니까 펀치의 리신이 있다면 조커의 탐켄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펀치가 옴플릭도 대기하고 있는데 이 다음 어떨까요? 도브가 약간 중앙지역. 조커라인 안 들어갔죠? 깨끗하게 피했는데요. 도브는 언제나처럼 새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화면은 이제 답 쪽인데요. 이번엔 소아르에게 시원하게 돌려주고 있는 너구리입니다. 한 번 더 대기합니다. 펀치. 펀치 선수의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여기서 조커라인 이번엔 맞았죠. 녹슬지 않았네요. 네. 합격인가요? 합격점을 주기에는 못 잡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전멸을 뺀 것 자체가 네. 시간 투자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정글 캠프가 거의 3캠프 차량 가량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타이밍이라 스펠이라도 뺀 게 다행인 거죠. 워밍업을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같이 옴플릭 선수의 올라프도 대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썼던 미드 지역에서의 펀치였습니다. 옴플릭 선수의 정글 플레이를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나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약간 역갱을 위주로 보기보다는 팀원들에게 이쪽에 상대 정글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콜을 하고 한 번만 피해주면 그만큼 자신이 경험치를 앞서 나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좀 게임을 캐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정글러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딱 정글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가 플레이를 할 때 욕심이 많거든요. 제가 장민철 해설의 네. 플레이 스타일이 저런 느낌이군요. 옴플릭 스타일.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셨겠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정말로 잘 해결됐습니다. 라인 네. 개입 시간이 길지 않아요. 옴플릭 선수가. 그만큼 자기 길을 간다라는 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와드 봐가지고 시야 있으니까 그냥 당하지 마 하고 가는 느낌? 네. 근데 왜냐면 그 다음에 돌려주니까요. 그렇죠. 옴플릭이 성장 이후에 항상 돌려줬으니까. 네. 배트코믹스 바텀 듀오의 라인 압박도 상당히 좀 잘 들어가고 있네요. 처음 1레벨 때부터 워낙 딜 교환을 잘 해놔서요. 그 주도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탐켄치나 알리스타가 저런 파이크 같은 공격적인 챔피언을 상대로 이렇게. 훈련아님 적고의 연계. 자, 근데 데미지가 전멸도 뺐고 쇼메이커도 좋은데요? 쇼메이커도 일단 아직까지 등락폭은 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출발 좋습니다. 좋은 쪽으로. 네, 이러면 자연스레 펀치 쪽에게 또 힘을 실어줄 수 있죠. 또 펀치의 6레벨이 되는 타이밍에 적구라에 한번 들어가면 도브를 바로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이겠죠. 네. 자, 일단 펀치도 미드 근처에서 약간 돌아갑니다. 자, 양팀 일단 중거리 받거리 하면서 일단 스펠을 좀 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그 도브의 전멸이 좀 빠져있는 현재 상황이 옴플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전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담원의 선택은 뭘지 호잇까지 옵니다. 이거 펀치 적구라에 들어가면 뼈작살 그리고 세 방향 이미 보여주는 다 들어갔어요. 뼈작살은 뼈작살 땡기기는 음파 맞추면 이러면 펌을 잡았어! 쇼메이커 멋진 합이었습니다. 펀치, 쇼메이커 그리고 호잇까지. 네, 쇼메이크 선수의 스킬 연계가 매끄럽진 않았는데 워낙 또 뼈작살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유효타가 나왔네요. 3명 중 1명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만큼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갑니다. 얘는 펀치가 답 쪽으로 이동합니다. 소아르가 댄스를 좀 많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6레벨 친구가는 자, 소식을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리나요? 조금은 대기하고 있었던 펀치 담원 게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블루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근처에 하지만 올라프도 사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탑을 제이스가 먼저 밀어놓고 와서 좀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옴플릭 선수가 알고 있네요. 굉장히 치밀한 강타 싸움. 이거 블랙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던가 빨리 치던가. 네. 근데 딱 그 중간을 선택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요리만 해줬습니다. 네. 와, 근데 옴플릭 선수가 눈치가 정말 빠른 게 그러니까 물론 소아르 선수가 콜을 해줬겠죠. 탑 없어졌다. 귀환했을 수도 있고 우리 블루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좀 보통은 좀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심지어 올라프다 보니까 시야 확보를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의 음파 유도시키고 도끼 날려서 확인까지 하고 정말 꼼꼼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옴프리 선수가 가는 길에 담원 시야가 다 걷어지고 있죠. 유효 갱킹을 한 적은 없지만 맵을 넓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배트코믹스가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퍼스플러드는 담원이 내긴 했습니다만 온플릭의 경기 운영도 그 이후에 바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도부 쪽에 이제 전멸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장면을 잘 노리면서 뼈작살이 적중합니다. 자, 보이스 선수의 이런 이니시형 챔피언들 플레이하는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숙련도가 높고 담원의 전투의 시작을 저 선수가 항상 알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클리어 선수 이제 파트너 목이 좀 있네요. 리헨즈도 파트너였죠. 네. 네. 확실히 원딜이랑 서포터는 아무래도 좀 영혼의 듀오다 보니까 좀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네. 보이스 선수도 지금 굉장히 잘 이동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 담원. 하지만 여전히 올라프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쪽. 정글 아직까지 CS 격차도 꽤 많이 나는 편이고요. 네. 또 제풀거인을 먼저 사왔기 때문에 신드라의 스펠을 어떻게 한번 빼내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이미 강가한 시야 주도권은 배틀코믹스가 꽉 쥐고 있습니다. 스파이크가 올라올 수가 없죠 이러면. 근데 미드 갱킹을 하기에는 온플릭스 선수도 좀 골치가 아픈 게 상대가 정화도 있고 전멸도 있고 라이즈가 뭐 호응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정화로 풀고 리신이 곁들여지면서 싸움이 열리게 되면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아예 밑에 쪽으로 시야 확보를 잡으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자, 너구리는 신나게 밀고 있습니다. 온플릭 대기하고 있는데 펀치 근처. 와, 이동해서 탑까지 같이 이동했는데요. 이쪽으로 일단은 적군화에 네. 이러면 배틀코믹스의 바텀 탐켄치의 궁을 좀 허무하게 뺀 것도 있으니 주도권을 담원 쪽에서 조금씩 가져올 수 있겠네요 바텀. 그렇죠. 뭐 전멸이 빠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펀치 조금은 뭐 잘 노렸지만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아쉽겠네요. 네. 귀한 타이밍을 이렇게 담원 쪽에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좋은 상황을 만드는데 유리했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 쌓아놓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네. 좀 회복하는 장면이었고요. 배틀코믹스. 그래서 결국 네. 뭐 게임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틀코믹스는 바텀 타워를 좀 빨리 깨줘야 되거든요. 지금 안 그러면은 탑 쪽에서 제이스가 오른을 뚫어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뚫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임의 뭐 중반쯤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즈 탐켄치가 먼저 깨느냐, 제이스가 먼저 깨느냐. 멋진 페인트였네요. 그래서 결국 담원 쪽은 올라프의 동선 체크만 잘해주면 굳이 잡지 않더라도 제이스가 꾸준히 탑 압박을 할 수 있으니 그걸로 소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프 온플릭의 아래쪽 위치는 체크됐는데 네. 리신도 위쪽으로 좀 쏠려 있었고요. 펀치의 동선이 좋아요. 카정 이후에 두꺼비 네. 안 먹고 위쪽에서 올라프. 그런데 파이크 뒤쪽으로 일단은 네. 벽으로 이쪽 막고 가야 이동합니다. 됩니다. 선멸을 뺐어요. 녹슬었네요. 이거 네, 조금 녹슬었어요. 네. HK 2대 리신이라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무빙을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뭐 쉽지 않은 거죠. 한 방 한 방 맞히는 게. 온플릭이 잘 피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당장 와도 온플릭의 그 올라프는 충분히 투영될 만한 장면들이 몇 개 있으니까요. 또 네. 그대로 치는데 시야가 있어요. 쇼메이커도 같이 올라옵니다. 네, 너구리도 함께. 네, 합류는 담원이 빠릅니다. 도브. 도브의 위치가 애매한데요. 그런데 쇼메이커 피했고요. 카메라 피해주고요. 호잇! 근데 뜬 건 호잇. 소아르 날리고 소아는 어떻죠? 방어 탈출. 와, 쇼메이커. 뼈작살 피하고. 자, 호이 조커도 애매하네. 조커도. 전령으로. 네. 전력만 가져가면 이미 호이시 근데 리셋. 리셋. 이러면 다시 시작인데요. 이게 깊은 바다의 처형으로 보너스 골드를 획득했거든요. 담원 쪽에서. 네. 전력만 무난하게 가져가면 얻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데 물론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 2,400, 2,100 그리고 안쪽 나옵니다. 일단 먹긴 먹었어요. 네. 먹긴 먹었는데 잡은 거죠. 그렇죠. 탈출. 잡은 거예요. 이 100골드 가져간 거로 전력했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잡은 네. 거죠. 그렇죠. 제어 와드도 그렇고 와드가 배틀코믹스 쪽에 있어서 가라 호잇. 호이 근데 이거 선물- 만화가 온전치 않아요? 이거 선물 포장지만 뜯은 거거든요. 선물은 네. 이거예요. 만화가 많이 없어요. 파이크. 아하. 근데 이거 포기하기는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나요? 그리고 여기 시야 때문에 네, 보이니까. 이건 안 되죠.
여기 버티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게 시퍼렇게 눈 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제 곧 퇴근 시간이에요. 근데 담원이 물론 못 먹은 건 아쉬운데 긍정적인 건 깊은 바다의 처형으로 보너스 골드를 또 신드라와 함께 획득을 해서 어느 정도 얻어가는 건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뭐 돈은 골드를 네. 좀 얻었습니다. 여기서 뭐 스킬 연계가 들어가는 와중에 수아르 선수가 혼자 고립이 되는 바람에 아쉽게 이렇게 쌈 싸먹히는 그런 구도가 네. 발생이 됐고, 여기서 이제 담원 입장에서는 저 전령이 너무 내야숙하겠는데요. 갑자기 집에 가버려가지고. 여기서 뭐 지금까지도 뭐 숫자는 계속 담원 쪽에 쌓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한 발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놓쳤습니다. 방금 전 장면. 네. 그리고 워낙 조합의 난이도상 제대로 된 원거리 딜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퓨어 탱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담원이 더 굴려야 되긴 하는 게임이죠. 근데 저는 뭐 물론 전령의 눈을 못 먹은 것은 굉장히 아쉽지만 쇼메이커가 지금 2킬 가져갔거든요. 신드라가 이런 식으로 성장의 발판이 좀 풀리게 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챔피언이라는 거는 뭐 예전부터 2016, 2017 LCK에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쇼메이커의 성장을 배트코믹스가 한번 말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담원 게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네, 물론 원거리 딜러 간의 지금 현재 레벨 차이도 순간적으로 2레벨이 나고 CS라든지 또 도벽 있지 전성기가 빨리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드라를 어느 정도 눌러줄 수 있을 만한 할로우의 성장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꾸준히 숫자 격차를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온플릭까지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펀치는 미드 방향 내다봅니다.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 근데 결국 뭐 원딜 레벨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이스톤 켄치가 바텀 타워 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야소 파이크라는 챔피언 야. 특성상 네. 오히려 미드 쪽 타워가 먼저 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체력 상황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 승부. 누구라는 무나요? 도끼 하나는 묻혀놨는데 더 들어가긴 조금 빡빡합니다. 도브가 위에 있는 장면, 시야를 제거하고 있고요. 뼈박살을 피하면서 할로우도 일단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네, 또 오른도 타워를 내어줄 상황이라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맞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소아르 선수도 미드 쪽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유연하게 담원 게이밍 선수들이 걸려주질 않으니 결국 탑타워도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조커 조커로 쏠렸는데요. 한 번 더 참여 공격까지 바다에 쓰면서 가요. 쳐요. 그리고 쳐요. 보이 세 번째 킬입니다. 네, 그럼 아예 온플릭 선수는 판단을 내려야 되겠네요. 바텀 타워도 바텀 타워인데 탑 타워가 먼저 깨지면 제이스의 발이 완전히 풀려서 한번 탑을 말려주게 하는 움직임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거죠, 바텀은. 탑 쪽이 지금 거의 체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포탑이. 네. 자,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듀오가 버텨줍니다. 할로와 더불어서 온플릭 선수가 탑도 그렇고 뭐 미드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모든 1차 타워 P가 담원 게이밍 쪽이 유리하죠. 네. 호이시 정말 모든 상황을 열어주는데 담원의 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적중률이 상당히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연히 깊은 바다 처형으로 잡을 수 있는 각인데 소위 빗나가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안 나오고 있고 조커 선수는 지난 경기 탐켄치를 플레이했을 때도 초반에 좀 아쉽게 죽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런 모습을 바로 잡아줘야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도 이제 시야에 대해서는 온플릭이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 제 뉴클리어 있는 쪽으로 조커 할로우가 복귀. 그 뒤쪽에 리신 펀치를 대동해서 다시 한번 바텀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담원. 시간이 지나면 탑타워 조만간 깨집니다. 그 전에 배틀코믹스가 뭔가 득점을 만들어야 돼요. 제이스를 라이즈와 올라퍼가 잡든가 아니면 바텀 쪽에서 용을 먹든가. 근데 용을 먼저 담원이 선차고 때리고 있으니 그런 판단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나마 주도권 있던 데가 바텀인데 바텀 주도권도 넘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탐켄치 한번 잡히면서 용 당연히 못 맞고요. 바텀 미드 주도권 담원 게이밍이 가지고 있으니까 탐켄치를 활용할 방법을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담원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배트콜빅스가 보였던 1세팅의 그 재기가 지금은 조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0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예 시종일관 바텀 위주로 가죠, 온플릭 선수.
요거 한 번쯤 교전을 열어볼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프가 바텀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배틀코믹스가 싸우고 싶다고 싸울 수 있는 그 챔피언 구성이 아니거든요. 네. 올라프, 탐켄치, 이즈리얼은 시비를 걸 수는 없어요, 상대방에게. CC가 이니시를 걸거나. 부족하니까요. 네, 없죠. 그래서 야수호, 파이크, 리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지. 도주기도 파이크가 있어서 그렇죠. 도주기가 무려 둘이랑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과감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뭐 바람장벽까지 대동한 상황에서는 지금 당분간 그냥 부딪히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이제 펀치는 쪽으로 온플릭 조커와 같이 이동합니다. 아, 그런데 위치가 담원이 좋은데요. 일단 먼저 네, 차고 출발! 제이스가 먼저 탔고요. 조커 전멸이 있는데 전멸 사용하기 전에 소메이커에게 줬어요. 조아르가 싸움 거는데요. 자, 대장장이로 신드라 띄우고 리신까지 대피한데 그런데 도브를 도브 끊겼죠. 아, 이거 할로우는 도망가야 돼요. 조아르 중앙에 뭉쳤죠. 일단 탈출 성공. 뉴클리언 살았고요. 호이씨 더 보나요? 땡겨. 뼈작 살려. 네. 까지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라서요. 네. 뭐 사실 거의 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스타가 아니었나. 제 조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배틀코믹스도 좀 주도권 잡고 자신들이 사이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이드 쪽 운영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탐켄치가 맞고 시작하니까 네. 근데 버틸 수 있는 방법도 아군 케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전장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틀코믹스. 3원은 정확하게 노릴 거 다 노리고 네. 피해 더 이상 받지 않았고요. 아, 근데 신드라 성장이 진짜 잘 돼서 네. 호라에 한번 들어가니 반피 가까이 깎이네요. 그만큼 신드라가 이렇게 킬을 먹었을 때는 진짜 무시무시한 챔피언이고 온필릭의 올라프도 전 경기와는 다르게 지금 좀 유통기한이 왔어요. 아까는 싱싱했는데 지금 좀 덜 싱싱해졌습니다. 덜 싱싱해서 이제 더 이상의 양날도길 안 가죠. 게다가 네. 전멸도 지금 다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원래 신드라를 제외하면 오레이디라서 아이템 구성하기 배틀코믹스가 좀 수월할 수도 있었는데 킬을 저렇게 신드라 위주로 먹어버리면 와, 아이템 4천. 구성하기 좀 어려워지죠. 네. 그 사이 이지럴도 잘하긴 잘했습니다만 네. 지금 전투에 집중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이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틀코믹스. 자, 그 사이에 담원은 경기 운영 그냥 쭉쭉 갑니다. 이렇게 쭉쭉 갑니다. 묻었으면 상당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탑타워도 위기, 바텀도 위기고요. 싸움을 배틀코믹스가 열 거면 결국에 탑미드 중심으로 열어야 되는데 또 제이스의 전멸이 있다 보니 올라프가 탑 쪽에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옴플릭이 싸움을 거는데요. 자, 무조건 네. 잡겠다는 생각. 너구리 쪽입니다. 리신 여기 뛰어서 나와요. 펀치 전멸 펀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해제 빠져나갑니다. 네, 이렇게 올라프가 탑의 모습을 보이면 미드 바텀 쪽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지금도 계속 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자, 다음은 이거 대기하고 있습니다. 쇼메이커. 도리 이제 답답한 게 이제 배틀코믹스가 좀 된 상황입니다. 좀 많이 어려워졌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1세트 때 담원보다 굉장히 이니시가 부족하고요. 오른 하나고 싸움을 열기에는 상대방의 성장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사이드 쪽 운영을 하자니 사이드 쪽 운영을 해야 하는 챔피언들의 성장이 너무나 더딥니다. 네. 좀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그렇죠. 결국 포탑 2개가 연달아 나갔습니다. 지금 담원 게임이 연달아 포탑을 2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얻어냈고요. 근데 자체적인 팀으로도 충분히 압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너구리입니다. 제일 필요한 건 탐켄치의 활용이거든요. 심연의 통로를 통해서 어느 한쪽에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바텀 타워가 깨진 게 아니라서 버텨주고 있긴 한데 라이즈의 운영의 힘을 좀 더 불어 넣어줄 거라면 탐켄치가 같이 합류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이할 준비하죠. 배틀코믹스도. 쇼메이커만 먼저 끊는다면 그런데 그 와일 때문에 살짝 묻혔고요. 네. 그나마 탐켄치 쪽에 쏟아져서 버틸 수 있었는데 타워 날아가는 거 못 막죠? 이렇게 말이죠. 네. 결국 1차 타워 3개 모두 지키는데 실패를 했고 이렇게 되면 담원 게이밍 입장에서 이게 1차 스노우볼이라고 하거든요. 1차 3개를 다 깨는 게 네. 2차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이미 굴릴 준비가 끝났어요. 지금 배틀코믹스 정글 시야가 담원 게이밍 시야예요. 빨간 점들만 보입니다. 사이로 한번 뛰어봤는데
날아와도 이렇게 괜히 싸운 거는 싶을 정도로 밀립니다. 일단 동수 싸움은 배틀코믹스가 이기기 좀 어렵죠. 아이템만 보셔도 대천사의 얼건을 가서 라이즈 이즈리얼은 좀 딜적인 힘이 지금 당장은 좀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곧 있으면 무한의 대검도 나오고 나왔네요. 모자까지 나왔죠. 지금 전성기예요 신드라와 야스오는. 동수 싸움은 안 되니까 합류전에서 그나마 유리한 탐켄치를 활용하는 게 유일한 변수인 것 같아요. 신드라 이 정도 성장이면은 저희가 뭐 조이가 이즈리얼을 통통별 한 번에 터뜨리는 그런 장면들 많이 봤는데 이제는 신드라가 그냥 Q 2번 써놓고 그냥 풀려나게 사용하면 바로 당하는 그런 장면도 보일 수 있어요. 네. 이거 똑같이 돌려주네요. 그러게요. 네. 자, 그래서 어느데 라이즈 공간을 그냥은 안 된다고. 그냥은 안 된다고 밀었습니다. 일단 지금 포위하는 판단은- 구도이긴 하거든요. 포위. 네. 근데 포위 안 당하는데요. 쇼메이커 아래쪽 쇼메이커가 확실하게 잡아냈죠. 네. 순간적으로 잘 조여줬고 결국 쇼메이커의 성장을 막는데 성공을 했지만 1차 타워까지 가져가기는 좀 역부족으로 보이죠. 성장 네. 차이 때문에. 그리고 성장 잘하고 있는 신드라 한번 끌어준 네, 거. 그렇죠. 이거 배틀코믹스 희소식이죠.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반복이 되나요? 오! 네. 될 뻔했네요. 라이즈랑 탐켄치의 글로벌 궁극기를 잘 써서 수적 위주의 이러면 네, 우위의 한번 교전을 때려볼만한데요. 계속 공성 민전 타이밍. 이번엔 포인트가 없어서. 온플렉이 옆입니다. 네. 1차까지 라인 클리어가 좀 버겁죠. 담원도 결국 밀어요. 결국 밀었어요. 네. 이러면 드래곤까지. 킬과 더불어서 중요한 선수 잡고 용까지 포탈까지 잡았고요. 이거 배틀코믹스가 꽤 많이 먹는데요? 거기다가 투바람에 라이즈면 사이드 운영할 만 나죠. 득점하고 있습니다. 배틀코믹스. 묘하게 섞이는데요. 결국 이런 장면에서 담원 게이밍은 절대 실점을 했으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원거리 딜러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타워 공성에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즈리얼이 있는 이 배틀코믹스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절대 1차 타워 안 내주면서 방금 같은 교전에서 이득을 계속 굴려 나가야 되는 그런 담원이었는데 오히려 배틀코믹스가 지금 이득을 굴려 나갔습니다. 진영 좋았습니다. 여기서 와 좋았네요. 네. 라이즈 궁극기로 더불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둬두고 쇼메이커 거리에 약간 있다고 판단됐습니다만 확실히 높이면서 마감해주는 모습. 결국에 담원 선수들의 조합은 뚜벅이 챔피언, 대시기가 없는 챔피언들 위주라서 포위망을 좁혀오면 살아나기가 어렵고요. 정식 칸타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리신이 뭐 발로 차오는 대상이라든지 퓨어 탱커가 없으니까 브리기돈 일단 띄웠습니다만 한번 조커 어떻게 한번 버텼고. 버텼고요. 네. 조커 쪽으로 쏠렸는데 에이스 뒤에 좋아요. 올라왔고요. 그런데 근데 위쪽 그래도 쇼메이커 쇼메이커 플리기 근데 저지 살았어요. 살았어요. 저박까지 연계. 집중하면 상당히 좀 위험할 뻔했는데. 네. 그리고 오. 정조는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탱커 탐켄치를 꾸준히 노려주는 플레이가 정말 자주 나오고 있네요. 조커 선수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조커도 끊겨뿐만 아니라 온플릭이 그 팀에 뭔가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도 약간 망가졌고요. 네. 바론 심이라 정글 서포터 없으니까 과감하게 그렇죠. 쳐보는데 믿을 것도 시야죠. 시야가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어요. 담원 게이밍. 막으러 이거는 가긴 한데 알고는 있는데요. 대상장기도 아. 없고요. 도리어 싸움이 걸리면 이렇게 녹죠. 구라의 연계까지 깔끔한데요. 탐캐치가 넘어왔는데 이거 탐캐치 이거 괜히 안 나라 생각 들 만한데요. 플러스 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스틸 가능성이 좀 없죠? 없어요. 없고 바론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바론입니다. 와 더불어 게임 정지. 네. 굳이 그것까지 올 필요는 없었는데. 자, 갑자기 이제 바론을 먹은과 동시에 네.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보통 헤드셋 벗은 선수가 퍼즐을 걸었거든요.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클리어 선수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사운드 문제인가요? 일단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 한번 보면은 일단 한번 사운드에 관련된 장면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담원이 좀 정리하고 있는데 담원은 뭐 이번에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숫자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 네. 가능성 진짜 길게 가면서 뭐 가능성을 열고 있는 뭐 배틀코믹스의 모습들도 지금까지는 조금 더 요원한 아주 먼 미래인 뭐 그런 상황이네요. 네, 좀 오래 버텨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바론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버텨도 사실 과연 저 담원 게이밍의 화력이 강한 조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오른 혼자서 특히나 지금 메인 탱커가 오른 하나인데 라이즈와 이즈리얼이
그 구간을 버텨내면서 상대방에게 딜 넣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제이스, 리신, 막 신드라, 야수, 파이크 들어오게 되면 그 장면들을 만들어내야겠죠. 어렵지만 배틀코믹스는. 그리고 담원은 그냥 지금까지 페이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 지금 뭐 2차 타워 다 깨고 막 억제기까지 깰 수 있으면 더 깨고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담원. 네. 거기다가 이번 승강전에 들어와서 꾸준히 활약을 해왔던 도부와 온플릭이 유일하게 말린 경기인 것 같아요. 이번 경기가. 그래서 담원이 이 경기를 따냈을 경우에 만약에 얻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적으로 오히려 배틀코믹스의 미드 정글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겠고요. 워낙 지금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던 그렇죠. 배틀코믹스 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미드 정글이 왜 갑자기 밀렸느냐? 담원 게이밍의 펀치와 쇼메이커가 첫 번째 세트와는 다른 이런 좀 유연하고 확실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리신을 잡으니까 좀 플레이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네. 맞다고 하네요. 카메라 보면서. 네. 어. 뭐 리신에 대해서 예전에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저도 리신을 한 2,000판 정도 했는데, 네, 리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무에타이 리신을 선택을 했는데, 네. 네, 자기 아이디가 펀치니까 KO 펀치 리신이 자기는 잘 맞는다고 발로 차는 것보다 네, 라이트로 차는 그런 맛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게임 내용보다는 결국은 스킨 얘기네요. 2000판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게이머들 입장에서. 그렇군요. 네, 스킨에 따라서 스킬이 잘 맞고 안 맞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징크스지만 그럼 굳이 2000판 안 하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20판에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2000판 정도를 해야 모든 네. 스킨들을 다 좀 해볼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제 리시 올 스킨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스킨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좀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음파는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궁극기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 요즘 너 좀 못 차는 것 같다. 네, 뭐 인색 선수를 좀 초빙해서 배워보자. 아니면 뭐 댄디 선수를 초빙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네, 헛소리예요. 네, 아니 잘 알고 있어요. 평소에 하는 소리라서 아, 제가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장민철 해설위원의 얘기를 헛소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장민철 선수는 해설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자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편인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전 리신 쪽은 공감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탈리아 좀 얘기 나와야지 하죠. 8.1718 넘어가면서 탈리아가 이제 그쪽이 들어가가지고 네. 나올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점점 이제 내리막길로 걷겠네요, 그럼 본인도. 예, 많이 네. 내려가고 있죠. 찰리아는 그리고 또 스킨 얘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네, 리신이나 되니까 뭐 스킨이 좀 여러 개 있지. 네, 탈리아는 2개밖에 없습니다. 아, 네, 리신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근데 실제로 허언이 아니라 리신 보면은 그 숙련도에 뜨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 제일 높아요. 메인입니다. 장민철 해설은. 본인은 탈리아. 네. 네. 원챔의 한계죠. 벤다 가면 닿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럼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탈리아 만약에 이 벤이라는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뭐 충분히 프로에 도전할 수도 있었던 누가요? 네, 그런 탈리아 숙련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죽자는 거. 근데 진짜 요즘 들어서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덤벼들어서. 네. 너도 그러잖아요. 지금. 아, 그건 그렇죠. 네. 네. 아, 지금 현재 상황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헤드셋에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판진에게 어필을 했고요. 헤드셋 교체를 아예 네네.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재개 사인이 아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 없다는 얘기와 함께 경기 재개 사인이 지금 나온 것으로 보이고 바론 잡고 난 뒤부터 경기 재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결국에 사이드 운영을 잘해줄 수 있는 제이스 바론 버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유리함을 더 굳혀나갈 수 있겠고요. 담원 성장이 엄청 잘 됐습니다. 제이스. 사실 그 중간중간에 뭐 배틀코믹스가 반격한 장면들을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큰 격차, 네. 더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재.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거든요. 그 중심엔 사실 저 라이즈의 성장이 너무나 더디다는 게 가장 눈에 띄죠. 지금 뭐 모자까지 쓴 신드라에 비하면 투코어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론이 없어도 사이드 운영이 힘든데 지금 바론을 가지고 있는 담원 게이밍의 이런 진격을 막아내기는 더욱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심지어 라이즈와 이즈리얼이 생존 위주의 아이템을 갈 예정이라 조냐와 이즈리얼의 대천사거든요. 그러면 메인 딜러가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원거리 딜러 이즈리얼인데 약간 수비 위주의 아이템을 간 거라. 근데 이 타이밍에 그러면 내줄 게 너무 많겠는데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너구리 신났고요. 네, 너구리는 뭐 1대1로 막을 수 있는 챔피언 정말 없고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야수호가 이런 식으로 탑 가고 1-3-1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야수호도 1대1로 막을 수 있는 챔피언 없어 보여요. 지금 누가 막나요? 다 없네요. 아니면 정말 끊어먹는 게 전부예요. 1-3-1 했을 때 탐켄치든 라이즈든 넘어가서 2대1, 3대1을 순간적으로 만들고 반대쪽 2차 타워가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챔피언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기동성을 살린 움직임을 배틀코믹스는 선보여야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스플릿 일단 제이스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뭉칩니다. 담원. 네, 이렇죠. 아, 근데 이렇게 뭉치면 배틀코믹스의 장점이 안 나오죠. 그럼 고인규 해설이 말씀해주신 대로 버릴 건 버리고 저 제이스 혼자 있잖아요. 탐켄치 궁 쓰면서 라이즈 궁 쓰면서 하나라도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못 지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화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미 합류 끝이 났습니다. 너구리 그리고 펀치가 뒤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조커도 뒤로 가고요. 웨이가 끝났습니다. 네, 모여있으면 사실상 변수가 많이 없죠. 바로 버프 두르고 있어서 라인 클리어도 확실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5대5로 하면 배틀코믹스가 이길 수 있는 그럼 각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뭐 라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경기처럼. 네. 올은 하나인데 올은 대장상의 신의 부름 하고 들어올 때쯤이면 이 쇼메이커의 적군어에 아니면 파이프 뼈작살 이런 식으로 이거 소화가 이거 많아요. 이거 누가 맞아줍니까 이 상황이면? 거기다가 대치 구도는 담원이 유리합니다. 신드라와 제이스 정도면 이 정도 성장일 때 무조건 뒤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배틀코믹스. 네, 그리고 호이씨 뭐 10번 끌어서 한 번만 끌어도 이런 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10번에서 네. 거의 막 8번을 끌어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굴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론 버프 40초 남겨놓고 탑 쪽 억제기까지 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만 차이 납니다. 네. 지금대의 만 차이. 아, 이건 느낌 굉장히 다른데요. 그렇죠. 배틀코믹스가 이길 수 있는 건 정말 풀코어를 맞추고 나서 오른의 패시브까지 활용해서 싸우는 거 말고는 지금 당장엔 화력에서 꽤 어려워 보이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뭘 봐도 좀 어렵습니다. 네. 결국 뭐 버티자는 얘기죠. 미드 원딜. 그렇죠. 버티다 골드 차이 좁히고 한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만해요. 지금 상대방의 챔피언 구성이 그만큼 무시무시하니까요. 자, 이제 이 영역 자체가 다 변합니다. 물론 안쪽에 있는 센 하나 있습니다만 감히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요. 너구리 쪽 이렇게 합류하는 거 어쨌든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 펀치가 나올 정도라니까요. 그렇죠. 네. 또 호이 선수도 성장이 정말 잘 됐어요. 정령의 영상도 나와 있고 아무래도 상대방의 AP 데미지를 서포터가 받아낼 수 있을 정도니까요. 도끼인지 나무망치인지 모를 정도로 데미지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내각 타워 쪽 그 게이트라고 있는 담원. 아, 끔찍한 데미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대놓고 타워 치는데 이니시 걸 수도 없어요. 네. 그 전에 주요 챔피언들의 체력이 다 빠져 있거든요. 탑 쪽도 그런데요. 또 오히려 미니언 크게 왔어요. 아예 났죠? 이니시를 걸어주길 들어와주길 담원은 기대하겠는데요. 좀 기다릴 것 같아요. 네, 호이스 선수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라도 이니시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쇼메이커! 진짜. 와, 대천사 가기 근데 펀치 소리기만 와, 시원하게 모든 궁극기가 휩쓸고 지나가네요. 끝났네요. 아, 그냥 끝입니다. 야, 이 전투 한방 이 격차를 그대로 이 전투에 녹여냈습니다. 12대1. 그 상황에서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담원 게이밍. 와, 그냥 한순간에 쑥 쓸고 지나가네요. 그 정도로 화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쇼메이커의 적군화해로 상대방 한번 잡아내고 또 마지막에 리신을 딱 이코 제대로 해주면서 소리에게도 들어가고 정말 뭐 사이다를 먹게 됐달까 시원한 느낌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네. 네.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자신들이 좋아하던 챔피언을 가져오니까 담원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1세트의 미스는 너무 좀 방심했었고 뱀픽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네. 느끼고 나서 동일 진영에서 다른 걸 보여줬거든요. 원래 챌린저스에서 보여줬던 담원의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그동안 왜 너구리가 막 오른을 하고 수비적인 챔피언을 했는가, 파파 스미시와 또 대화를 많이 나눠봤었는데 맞는 옷을 입는 듯한 약간 화끈한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담원. 자, 결국 연승을 지금 사실상 오늘 1세트까지 8연승을 찍었었는데 네. 자, 연승이 이제 끊긴
배틀코믹스가 됐습니다. 차이가 너무 났죠. 이때는 아직까지 궁극기 안 썼을 때예요. 네. 오 근데 진짜 쑥 쓸고 지나가는 게 치고 날아오고 파이크가 한번 긋고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넥서스까지 당겼어요. 이렇게 말이죠. 네. 자, 성리가 이제 싹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세트에는 담원 게이밍이 잡고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경기는 세 번째 세트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배틀코믹스 담원 게이밍이 준비하고 있는 세 번째 세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서프라이즈! 전설적인 BBQ의 후라이드와 양념이 환상적으로 융복합된 세상의 없던 치킨. 서프라이즈! 치킨의 위대한 천지창조. BBQ 서프라이즈! 파이팅! 억지? 깜짝 놀랐네. 파이팅! 안 어울려. 파이팅! 안 어울려. 파이팅! 이제 긴장했어요? 나? 네. 아니에요. 오늘 별로 안 했어. 언제 했었어요? 첫 경기 빼고 별로 없었어. 첫 경기 어디였지? 신전 드래곤 BTD 상대면 긴장할 만하지. DDM 어땠어요? 뭐래? 아니에요. 거기 나가는 거 아니야? 오프 들었거든? 터집에 오프 들었어 있나? 있어. 다 있어요? 부스토. 많이 조심해야지 너. 조심해야지. 넌 어땠는데? 저는 무서웠죠. 프레이 만나서 프레이 모데카이 날 어땠는데? 근데 이거 그렇게 말해도 재미없어가지고 어차피 안 나가고. 그렇긴 해요. 재밌어야 나가지. 방송 하나만 주세요. 방송이요? 네. 이거는 여기 사인이 있네. 아니 파란의 방송도 하나만 주세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말해. 일부러 그러지. 네. 그것도 한 번 없지. 괜찮아요. 잘 올라가. 많이 먹지 말라니까. 짜증나. 너무 맛있었어요. 뭐해? 그렇게 많이 먹어. 많이 먹지 마. 미 헤드셋이 큰일 난 건가? 여마하. 브레이커. 에이. 아. 에이. Break for you. Listen to my heart. Break for you. I'm gonna sing from the chandelier. 야, 근데 QQR을 쓰면은 그 나 원래 손풀게 윤하기 딱인데. 누구? 윤민학살 몰라? 윤민학살. 진짜? 응.
편지를 이렇게 만든 게 김혁기였구만. 저 이번에는 최종 오디오 테스트니까 이제 간단한 말씀보다는 콜사인으로 말씀해주세요. 예. 사선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탑 땄어. 나이스! 뭐라는 거야? 탑 땄어! 거짓말 대회야? 정훈 선수 말씀해주세요. 원딜 선수 말씀해주세요. 원딜 죽었다. 아, 죽었다. 진짜 기다 진짜 그러고 싶냐 넌 진짜로? 어떻게 그러지 저거를? 간단한 콜사인. 나오면 들어가라. 보여줄게. 이제 일단 쓰자. 네? 이제 일단 쓰자. 원딜 못하는 동생 몰려먹으니까 재밌냐고. 유서가 보여줄게. 복수해 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나는 거 보이나 내가? 야, 나 잘하는데요? 네? 야, 이게 맞다고? 씨. 내 마우스 아니었어. 안 만지네. 안준영, 마우스 안 바꿀래? 습관적으로 제어하자. 이런 습관, 네? 습관적으로 제어하듯 사는 이런 습관. 형 지금 뒤를 보이시는 거예요? 야, 진정한 남자는 도망칠 때 아니지, 진정한 남자. 제어하지 못했네. 습관적으로. 오! 아, 이거 봐봐. 마우스 이상하고 마우스가. 나 초식에 쓰려 했는데, 씨. 와, 내가 키플레이어다. 이안이 미드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내가 시야 압도적으로 1등이다. 근데 준영이 와도 열심히 먹고 미용 못 보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미드 압도적으로 시야 박는 거 1위. 근데 미래 우리가 시야가 없냐고. 어디에 박는 거야? 나 미드 타워 뒤에. 시야 점수 올리려고.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3원의 시작. 일단 미드에서 3명의 선수가 뭉치면서 출발을 했었죠. 정말 호잇 선수가 등장하는 곳마다 킬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리고 담원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게 되었고, 이 장면에서도 펀치의 리신이 순간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스와르를 잘 빠져나가면서 킬까지 이어졌죠. 네, 정말 호이 선수가 이번 승강전을 통해서 아직 올라간 건 아니지만 재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구리와 쇼메이커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었던 담원인데, 이 정도의 서포터가 있으면 LCK 올라가서도 충분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경기력이 좋아요. 자, 그만큼 호잇이 사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서 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LCK 내노라는 서포터들과도 좀 견주어 볼 만한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쇼메이커도 이번 게임에서는 신드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그렇죠. 팀의 데미지를 감당을 해줬어요. 뭐 너구리 제이스는 그만하면 입 아프고요. 네.
왜 챌린저스 코리아 팀들이 벤으로 너구리를 맞상대하는지 제이스 벤 항상 나왔었으니까요. 그만큼 폭발력이 있고요. 항상 인형 뽑기 하듯이 정말 쉽게 상대방 챔피언들을 골라오는 호이 선수의 파이크가 이것도 그렇고요. 네. 파이크가 좀 지나간 그런 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와 이거 살아있네요. 네. 네. 한참 지나갔죠. 한참 나왔을 때 약간 떴는데 워낙 원딜을 좀 방치하는 느낌도 있는 챔피언이라서 티어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보여주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만큼 와. 줄다리가 좋았었네요. 그렇죠. 네. 뭐 신들 아주 시원하게 넣네요. 33,000. 진짜 뭐 라이즈가 한 방에 터지는 그런 장면만 봐도 정말 신드라의 성장이 무서웠다고 생각이 들고, 담원은 이번 승강전 들어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원래 좋아하고 맞는 옷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픽들을 꺼내서 정말 화끈하게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3세트에서 배틀 코믹스는 과연 저 카드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밴으로 상대를 할지 아니면 저 카드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지 머리가 많이 아프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영 선택권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갑니다. 네, 다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호이. 이 그림 굉장히 그린 보람이 있으시겠네요. 네. 그만큼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커는 좋을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2세트는 조금 위치 선정이 있어서 아쉬움을 드러냈죠. 그렇죠. 탐켄치라서 오히려 생존을 보다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살짝 앞으로 삐져나온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줄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